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을 발표하게 될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MLOps 기술 소개 및 적용 사례인데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AI 데이터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으면서 몇 년 전부터 분석가들을 위한 자동화된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ML 모델들을 실제 비즈니스의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AI 런타임이라는 또 서비스 배포 솔루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서 제가 검토했던 기술들이라든지 또 적용 사례들 중심으로 오늘 세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국가 정책이나 법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데이터 3법과 관련된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어떤 데이터 소유권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유형의 데이터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 기반으로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에 대비해서 그 기존 대기업들은 이런 시장에 도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AI, 데이터 기반의 기술과 인력, 조직에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기업의 수요에 힘입어서 기술의 진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 영역뿐만 아니라 기존 상용 솔루션 제품들, 이런 제품들의 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뒤처지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AI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하고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기 위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MLOps는 이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MLOps는 기업에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시에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R&D나 리서치 단계 연구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인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영 환경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들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머신러닝 환경에서의 특징이냐 보시면 일단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데이터가 어떤 폐쇄된 환경 그리고 어떤 굉장히 많은 가정하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사람은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가정된 환경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단계로 가면 이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안정성이라든지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자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그 하나의 모델이 초당 한 건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GPU를 사용하게 된다면 서비스 양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사용자의 트렌드,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값이 수시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인프라 엔지니어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MLOps는 연구 단계에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또는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더 빨리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켜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것을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막상 기업들이 이제 그런 비즈니스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하던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동작하지 않거나 잘못 동작하거나 아예 비즈니스에 적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 단계를 보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이고, 그리고 모델 학습 역시 실환경에서는 학습 때 사용됐던 그 데이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서비스들은 불규칙한 어떤 정확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환경과 운영 환경은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자원 한계, 데이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MLOps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일단 모델 실험 학습 단계부터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모델을 학습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심의, 그리고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찾고 처리하고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인 서비스 단계에서는 패키징하고 모니터링하는 이 각각의 영역에서 담당자들이 존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재학습되고 또는 수많은 조합들을 검토해야 되고요. 또 배포된 이후에는 모델이 개선이 왔을 때 빠르게 재학습해서 모델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또 새로운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MLOps는 이 영역에서 적시의 고품질을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과 분석가들이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이 세 가지 틀에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MLOps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내는데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기술의 가이드라인 또는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MLOps에서 지원하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지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를 한 거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고품질을 보시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문센이라든지 이력 관리를 위한 DVC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해서 새로운 모델에 반영하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ELT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 ELT의 핵심에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델타 레이크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것들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은 자동화되지 않으면 재사용할 수 없고 모니터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DBT라든지 또는 뭐 피스트 같은 이런 피처 스토어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이력과 이런 재현 가능한 모델들을 제공해야 되며 동시에 이 학습 환경 또한 ML 분석가들이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행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ML을 지원하는 카티비라든지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ML플로우라든지 그리고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아르고 같은 이런 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영역에서는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영역, 모니터링하는 영역, 그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역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기술을 썼을 때 과연 AI 환경, 기업의 AI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분석가는 피처 스토어에서 학습 데이터를 찾고 익스페리먼트 매니지먼트 툴에서 모델을 찾은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들은 분석가 한 명이 모델 하나만 운영하지는 않죠. 조직별로 분석가별로 수많은 모델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모델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또 새로운 MLOps를 지원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술들은 당연히 파이프라인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자동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는 머신러닝 모델의 가장 중요한 연료이자 핵심이죠. 이 역시 수많은 오픈소스 도구들을 기술들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세트를 써야 되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의 일관된 파이프라인으로 모델 하나와 데이터와 연결돼서 일관성 있는 경험을 분석가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가가 모델을 배포할 때는 복잡하면 안 되겠죠. 배포할 모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운영 환경이 배포가 되고 실시간으로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지원하는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각각 적소에 사용을 해서 기술을 구성해야 되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학습 환경, 서비스 환경이 모두 다 자동화돼서 모델의 재학습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단계인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단순히 모델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앞뒤에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 모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새로운 모델을 배포하기 위한 까나리, 롤백, 보안 인증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 일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노력과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그에 맞는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올리기 힘듭니다. 알고리즘이아라는 어떤 그 기업 업체에서 400여 개의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약 64%의 기업이 모델 배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요. 그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MLOps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레파지토리에서 모델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이 자동으로 패키징이 돼서 실제 배포가 되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API 방식으로 배포가 되고 배포된 이후에 이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과 더불어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해서 필요할 때 재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역시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LOps라는 게 하나의 어떤 솔루션, 하나의 오픈소스로 절대로 될 수 없고 기업들은 이 모든 단계에서 오픈소스를 적절히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문화와 조직과 프로세스에 맞게끔 자신만의 MLOps 프로세스 또는 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MLOps를 도입했을 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더 많은 모델을 더 빨리 발표하면서 비즈니스 가치에 본질에 집중하면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모델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분석가에는 일관된 분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분석된 모델이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MLOps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했을 때 어떤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에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유닛을 맡고 있는 엄강호 리더입니다. 앞서 박상원 매니저님께서 그 MLOps에 대해서 그 트렌드와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MLOps를 제조 공정, 즉 프로세스 어셈블리 제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MLOps를 고민할 때 제가 이제 Infra for AI Operation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뒀는데요. 그 AI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즉 이런 제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와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이런 파이프라인과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해둔 것이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컴포넌트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AI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관리하는 그 AI 서비스 앤 마켓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플랫폼 형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프로세스 매니팩처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영역에서 지금 한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팩과 패키지, 그다음에 그 팹 내에서는 뭐 포터, 에칭 이런 공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공정들을 그 웨이퍼가 통과를 하면서 그 이제 공정을 이제 쭉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웨이퍼가 지금 하나의 랏으로 이런 공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공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수많은 웨이퍼들이 지금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정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하나의 웨이퍼 안에는 이러한 작은 칩들이 모여져 있고, 이러한 칩들이 비전 검사를 한다라고 보면 데이터들이 많은 수의 이미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디펙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불량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론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특성을 보면 보시다시피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순간 쏟아져 나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퍼런스 리퀘스트와 타임에 대해서 인퍼런스 리퀘스트에 대한 그 추세를 한번 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순간 치고 나와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다른 검사 이제 인퍼런스 모델들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까지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면 결국은 데이터 형태는 배치 타입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쏟아내게 되고,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들을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과 설비 모델들을 대응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 AI 인프라, CPU와 고성능 GPU를 한 군데 모아놓은 이 GPU 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한 번에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그러면 다른 제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MLOps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보여드린 것
그림이 지금 최근 그 제조업에서 가장 핫한 그 배터리 제조업의 일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그 전체 공정이 그 로 머티리얼에서 전극을 만들고 조립,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팩을 제조하는 이런 공정들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극과 조립, 즉 어셈블리 매니팩처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요 공정이 노칭 공정의 특성 보여주는 건데요. 노칭 공정은 그 전극을 자르고 탭을 잘라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량이 있으면 라벨링을 붙이거나 혹은 프로세스 펀칭이라는 공정에 피드백 제어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정 속도가 굉장히 배치 형태가 아닌 굉장히 고속이라는 점, 출원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공장에 있는 네트워크 성능이 높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 설비에 대응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반도체 사례에서 같이 그런 형태의 그 프랙티스를 가져와서 이게 적용한다라면 저희가 대규모 서버팜을 가지고 있고 이 서버팜에서 데이터를 비전 데이터의 이미지 데이터를 끌고 와서 다시 파이프라인을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배포하는 이런 형태로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속도가 고속이고 굉장히 고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의 프랙티스는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제 시간에 그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 이야기하는 엣지 컴퓨팅을 적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관리는 우리가 그 서버팜에서 하되 실제 파이프라인에서 핵심 기능들은 전부 다 이제 엣지 컴퓨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어셈블리 공정, 그 다음에 속도가 고속이고 많은 그 포인트를 다뤄야 되는 이런 곳에서 특히 MLOps가 중요한데요. 좀 전에 그 박상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고려하는 것들이 머신과 라인, 팩토리, 프로덕트 단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프랙티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하나만 관리하면 되면 이런 형태를 가졌더라면 실제 공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셨던 노칭 공정의 경우 머신만 4개, 그다음에 라인 3개의 라인, 그다음에 글로벌 오퍼레이션인 경우 약 5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에서 다시 5개의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관리해야 될 모델이 1200개가 되는 것이고 포인트만 하더라도 수십 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화된 혹은 잘 만들어진 MLOps라는 기술이 없다라면 이런 것들을 적은 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그 플랫폼 형태의 MLOps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대규모 하이스피드의 스트림라이커와 같은 데는 일부 기능들을 엣지로 옮겨내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맞다고 보고 있고 대규모의 빅사이즈의 배치 형태의 경우에는 저희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혹은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